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바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사실 이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매일 한 건 이상씩 언론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기 대표의 배우자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구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정황이 또 언론 보도를 탔습니다. 자, 전주혜 전 의원님, 자 보세요. 김병기 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지역구의 현안과 정치 동향 등에 대해서 이 구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920호 소통방. 자, 920호라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 번호입니다. 920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다음에 파크 골프장 조성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요. 자, 내용 발췌해서 현수막을 걸면 어떨까요? 이런 내용들이 작년입니다. 작년 1월과 4월에 있었던 지시 내용인데 당시 대화에 참여했던 비서관이 이 밤에도 종종 전화가 올 정도로 사모님의 지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지시 성격이 아니라 그냥 소통방의 그런 내용이다. 특별한 지시를 일방적으로 내린 건 아니고 부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구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혹시 남편분이 이 카톡방을 이런 걸 파서 이 지역구에 계신 구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과 소통 혹시 하십니까? 저런 경우는 저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저런 소통방에 부인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파도 그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어떤 기자회견을 좀 한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일단 아빠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또 아들. 나오고 있는 네. 뭐 예비군 또 훈련 연기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아빠 찬스, 그 다음에 또 부인의 이런 부적절한 이러한 뭐 오히려 의정 활동 간섭이죠.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을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워낙 명청 갈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친명의 핵심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버텨줬으면 하는 또 그러한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 그 당내에서의 입지나 또 당내 주도권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도 저희 이제 민주당 제가 아는 민주당 모 의원 같은 경우도 부인이 엄청나게 열심히 지역 활동 하시는 분이 계세요.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그러냐고요. 그러면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저 의원님도 그 의원님도 그렇게 부인이 포함된 텔레그램 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의정활동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원내대표가 가기 어려운 자리에 가서 인사를 대신하는 뭐 그 경우는 뭐 정도는 간혹 있죠. 그리고 또 뭐 지역에 상주하고 계시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부인을 통해서 또 당연히 들어올 수는 예. 있죠. 그거를 뭐 그런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어떠한 그런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 부인이 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의원에게 지시를 한다. 구의원은 선출직이고 구의원의 지금 이 상관은 김병기 원내대표인 거지 부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의 문제가 의정활동 공동체였다. 그다음에 예.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이 구의회의 부의장의 업무 추진 카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로 고발까지 돼가지고 아마 이제 조사를 뭐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 그런 것이 너무 뜻밖이죠. 이게 왜 부인이 어떠한 근거로 구의회 부의장인 구의원의 그 업무 추진비 카드는 이거는 또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200만 원 정도 썼다는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문제 있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당시에 2022년입니다. 구의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업무 추진비를 대신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자,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이 쓴 게 270만 원 정도.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고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되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앞에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이런 걸 내렸다는 것이 법 위반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원내대표의 부인이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선 이건 이미 윤석열 전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저건 만약에 다시 재조사한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저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저거는 업무상 횡령에다가 공범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면은 뇌물죄까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작년 4월 1일에 그 국민의힘에서 뭐 2조 심판특별위원회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때 2조 심판특별위원회가 4월 1일에 저 사건 가지고 그 고발을 했었거든요. 폭로를 갖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2조 심판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게 2022년 9월 달에 그 저 카드가 2번 사용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김병기 의원의 사모님이, 그 부인이,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썼던 그 시기는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국민의힘이 엉뚱한 날짜를 이야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동작경찰서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법인카드가 긁어졌다라고 했던 그 시점에 나 병원에 있었다, 아마 그 말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건데, 이번에 나온 뉴스타파의 폭로, 이 그 녹취록 같은 것들 지금 파일 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훨씬 더 정확하고 근거도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에 그 동작구의 의원도 당선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재선 의원이었는데, 언제 그 부의장이 됐냐면 7월 11일에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예. 그럼 7월 11일에 부의장 되셨으니까 법인카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법인카드를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12일에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가져가가지고 그때부터 8월 26일까지 막 써 제낀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녹취록에 의해 가지고 발각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도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아직까지도 거취 표명을 안 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조기현 부의장의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여러 차례 등장은 많이 해요. 과거에 그 장남인가요? 국정원에 들어갈 때 국정원에 전화를 걸었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 단톡방 관련된 업무 지시 내용도 그렇고, 단톡방 이름이 920호, 원내대표의 사무실 번호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방. 이게 뭐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이게 과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또 선거 때도 아니고, 이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의 비판이 다 많은 것 같아요. 뭐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뭐 적극적으로 이 배우자의 정치 활동에 조력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좀 다소 과한 측면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뭐 이제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좌관들이 일부 이제 내용들만을 뽑아서 문제될 소지들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인카드 관련돼서 법적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규명되어야 될 문제들은 또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뭐 920호 방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지역의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또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을 하는 경우엔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실제 김병기 의원의 권한을 대신하는 정도의 뭐 행위였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지금 뭐 하나하나 사안 자체가 사실은 뭐 이례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 예. 정청래 대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관련 내용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고 내일 그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관련된 이야기 나누는 중간에 쿠팡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 속보로 소개를 해드리겠게요. 박성민 최고위원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쿠팡이 3,370만 명 고객 유출된 정보 관련해서 고객에 5만 원 이용권을 지급하겠다.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 총 규모가 1조 6,850억 원 규모고요. 전 고객입니다. 3,370만 명. 쿠팡 전 상품 살 수 있고요. 쿠팡 이츠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쿠팡 이츠에선 5,000원씩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쿠팡 트래블 알렉스에서 2만 원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낙 고객 유출 정보가 많다 보니까 5만 원, 뭐 2만 원, 5천 원 이렇게 해도 규모가 1조 6천억 원이 됩니다. 뭐 당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고객한테 제공하겠다. 이게 사실 박성민 최고 원래는 회원 뭐 이용료 뭐 몇 달 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금으로 주겠다. 5만 원권 이용권으로 주겠다.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저는 이런 대책을 보시면 오히려 국민들, 그러니까 고객들께서는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장난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뭐 지금 사실은 이 쿠팡의 대처를 보면서 이른바 탈팡, 그러니까 쿠팡을 탈퇴한 회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용객들에게, 고객들에게 뭐 5만 원씩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적인 가치라던가 개인정보라는 어떤 그 민감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뭐 5만 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만으로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소비자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매우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오히려 5만 원을 이제 뭐 고객들한테 그렇게 꽤 많은 숫자의 고객들에게 지급을 해서 이 사태의 어떤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생각이 아닐까. 실질적인 보상안을 간구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면피용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지만 쿠팡, 뭐 쿠팡이츠에서는 5천 원씩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 금액으로 어떤 그 고객들이 5천 원씩 살게. 네, 예, 쿠팡 이츠니까 실질적으로- 배달비 조금 깎아주는 뭐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 쿠팡이츠를 사용할 때도 이 지점마다 최소 배달 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있죠. 대부분 뭐 10,000원 이상 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시켜 먹어야지만 할인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게 5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써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서 쓸 수 있게 우리가 마치 쿠폰 같은 걸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만 원을 주고 어디서든 쓰세요가 아니라 쿠팡 안에서만 쓰세요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제 계좌로 5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쿠팡을 계속 떠나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묶어놓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 원이라도 줘서 그나마 쿠팡에 할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거 필요 없고 김범석 의장 청문회 나오는 게 더 맞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